저희 준비된 2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내주시죠. 네, 두 분의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많은 분들 하락장 지속되면 어쩌지 이러한 우려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투자해야 할까라는 고민도 함께 제기해 주셨는데 마지막 문제를 통해서 그 의문점 저희가 톱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2번 문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투자 비중 확대와 조절이 필요한 섹터는? 이라고 마지막 문제 나와 있습니다. 1번 반도체, 2번 방산, 전력기기 2차 전지, 원전, 코로나19까지 6개 섹터가 나와 있는데 이 안에서 비중을 늘려야 할 또 반대로는 줄여야 할 섹터를 하나씩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에는 반도체가 나와 있네요. 지난 토요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 이제 반도체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고율의 품목 관세를 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삼성전자는 7거래일 만에 7만 1,000원이 깨졌고요.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안에 중소형 그 소재단까지도 오늘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가장 큰 관세 리스크가 남아있는 반도체 섹터고요. 이번에는 방산이 나와 있네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면 트럼프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현재 유럽 정상들도 함께 모일 예정인데 지난 주말에 푸틴 대통령과 만남에서 기대했던 종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죠. 이에 따라서 재건주는 급락을 하고 반대로 방산의 경우에는 오늘 지수 대비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내일 나올 이슈들 좀 집중을 해보셔야겠고요. 3번은 전력기기네요. 이번에 철강 관세 품목에 변압기도 포함이 되면서 관련주들 급락을 했습니다. 역시나 관세라는 그 큰 장벽이 생긴 상황이고요. 4번은 2차 전지입니다. 오히려 중국 분리막 기업들이 2년간 증설을 중단한다라는 호재의 소식이 들려온 상황이고 5번 원전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5개년 계획에서 원전이 빠졌다라는 소식과 함께 저희 계속해서 새로 나온 이슈들까지 체크해보고 있는데 관련주 내일장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이 섹터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로 나올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코로나19 관련주들 6주 연속 증가한다라는 소식에 진단기기 오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안에서 비중 어떻게 나눠보면 좋을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지막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앞으로의 투자 비중 확대 그리고 축소를 해야 할 섹터를 골라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확대를 보면 2차 전지와 원전이 나왔고요. 축소 쪽을 보면은 이제 방산과 전력이 나왔습니다. 자, 각각 얘기를 들어볼 텐데 먼저 확대에 대한 의견부터 하나씩 들어볼게요. 최영주 전문가님, 2차 전지 지지부진한 장세 속에서도 좀 돋보이는 섹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여전히 좋은 겁니까? 네, 저는 여전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변동성이 나와서 좀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부진했던 가장 큰 원인이 전기차 캐즘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걸 판매량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5% 증가를 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2% 증가, 일본의 경우에는 13%나 무려 증가하는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전기차 판매량이 여전히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흐름에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좀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사실 테슬라 같이 고가 전기차 중심으로 판매량이 증가를 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저가 중소형 전기차들이 좀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수혜를 줄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지금 조정 받을 때 더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미국 쪽의 ESS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 생산 거점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대가 많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만큼 ESS 시장 수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리튬 가격 반등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들으셨을 텐데 저는 사실 이게 단기간에 그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CATL 광산 중단 소식이 오히려 리튬 가격 상승
상승을 장기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동안에 좀 우려가 컸던 공급 과잉도 이 이슈에 따라서 많이 줄어들 걸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소재사도 가치 수익성까지 개선이 된다면은 2차 전지 시장 전반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번 장세에서 좀 조정을 많이 받게 된다면 오히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더 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가 한 번씩 오를 때마다 이번에는 진짠가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데 지금 약간 그 상승세를 멈추고 있는 타이밍,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오른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믿어볼 만하다라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박철순 전문가는 앞서서 이제 단독 보도로 애프터마켓에서 빠지고 있는 걸 보고도 비중 확대를 원전을 적어주셨어요. 네, 일단은 추가 수주가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좀 활용하자라는 개념이고요. 다만 오늘 이제 급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일장 개장했을 때 조금 충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은 조금은 피하시는 게 좋겠다. 다만 지금의 변동성이 완화가 된 이후에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올 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 이런 것들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S&T 에너지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좀 기다리시고요. 제가 오늘 원전을 가지고 나올 때 원래 소개해드릴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좀 강한 모습을 보였던 보성파워텍, 조금 전에도 언급을 드렸었죠.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요런 한전 KPS 이런 기업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있고 하반기 때 실적이 굉장히 기대감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상반기 대비했을 때 하반기 때 한 2배 가까이 그걸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전 KPS라든지 보성파워텍처럼 오늘 변동성에도 강하고, 그리고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에서도 강한 종목들을 먼저 적극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변동성이 완화되고 들어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최영지 전문가도 원전 쪽 바라보면서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 보지 말고 이제 좀 아래에서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종목들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종목도 좀 소개가 가능할까요? 안 그래도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 직접적인 원전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보다는 조금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하이로코리아라는 종목을 사실 좀 보고 있어요. 밸브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원전뿐만 아니라 사실 뭐 여러 가지로 밸브 사업과 연관이 된 것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실적도 좋고 사실 기업 재무 건전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하이로코리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35,000원 구간대 뚫어줬는데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고점 2015년에 찍었던 4만 원 구간대인데 저는 지금 흐름으로 만약 이번 이슈가 잘 지나가게 된다면은 예. 이제 하이로코리아도 접근해 본다면 4만 원 구간대까지 단기간 잡고서 접근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이 뭐 비중을 축소해야 하는 그 섹터들도 적어 주셨는데 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굳이 비중 축소까지는 얘기를 좀 듣지는 않고요, 시간 관계상. 앞서서 박철순 전문가께서 네. 이제 원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추가 수주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뭐 이제 보도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사실 여부도 더 나와야겠습니다만. 수주를 따냈는데 우리가 돈을 못 번다? 네. 이러면은 사실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꺾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일단은 사실 수주를 어느 정도 미국 쪽으로 이제 나가는 수익을 좀 분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예. 수주를 안 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수익을 아예 벌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시장에서는 크게 지난번처럼 크게 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만 일단 무너지는 종목들은 피하는 게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보시면 정규 시장에서는 한 0.6%밖에 안 빠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8%까지 빠졌다가 지금 4%대까지 다시 또 낙폭을 줄여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전저점이자 어떻게 보면 60일선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 투매가 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일단 저는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도 홀딩하시면서 반등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 지지선이 무너지는 종목들은 일단은 잠시 손학을 좀 피하자는 관점에서 일단은 현금화를 좀 시키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8%대 빠지면서 6만 원 선 붕괴 위기까지 갔었는데 만약에 그게 뚫렸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60일 이동평균선도 뚫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딛고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남은 20분 그리고 내일 또 정규시장 열리기 전에 움직임, 정규시장 움직임까지 다 함께 원전주 우리가 가장 눈여겨서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